정몽규 대한축구협 회장이 4선 연임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3선 연임을 승인해준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접대 골프를 친 의혹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위원은 체육단체의 협회장은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스포츠공정이 승인을 받은 직후 당시 스포츠공정위원장이던 김병철 위원장 등 8명을 정몽규 소유의 원주 오크밸리로 초대해 접대 골프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 번 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수 위원은 3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공정원장을 불러 골프를 접대한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사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사선을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는 제출을 마하이 어려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국민 여론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퇴진을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10월 22일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회장이 그 전에 입장 표명을 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 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AC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 동원해서 약 1,5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6월에 네덜란드의 온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C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아했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운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운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 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신한다. 꼬집었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공정하다. 홍명보 감독 알죠?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이거 인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규 회장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강유정 의원이 이어갔습니다. 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제 29조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체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축구협회 임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회장이 본인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회장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고 임원 자격이 정지되면 사선임에 도전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불사하고도 사선임 저지할 수 있다라는 문체부 장관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24일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선 야당 초선 국회의원의 질의에 축구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질의를 하며 답변을 이끌어낸 이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축구 팬들은 강 의원의 질의 영상을 공유하며 오늘의 MOM, 최우수 선수다, 국회 매시 평점 10점 등의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장면은 정 회장으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낸 뒤 이를 축구협회 정관상 임원 결격 사유로 연결짓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정 회장의 사선임 저지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질의 장면을 두고 축구 팬들은 빌드업에서 시작해 전방 압박을 하더니 상대방 자책골까지 유도해버렸다며 축구의 비유에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축구에는 강유정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강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정 회장이 하루 종일 뻔뻔하게 대답을 하길래 사퇴시킬 방법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싶어서 회의 도중 급하게 축구협회 정관을 찾아봤다며 사실 현장에서 급조된 질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전날 질의와 관련해 그동안 대중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축구협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축구협회가 말 그대로 사유화됐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주호 전 정강회 위원은 요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열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입장하자 박주호 열사가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홍 감독은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에 응했는데 박 전 위원과 눈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 전 위원은 어제 국회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축구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 감독이 전력 강화 위원들의 투표에서 최다를 받았기 때문에 선임된 거라는 축구 팬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회 측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1순위 감독 후보였다 무산됐던 제시 마시 감독의 경우와 홍 감독 논의의 경우가 전혀 달랐다는 건데요. 박주호 열사는 제시 마시 감독 논의 때는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차, 9차, 11차의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은 10차 전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위원들의 투표에 대해 감독을 최종 결정하는 투표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고 심지어 복수 투표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박주호 열사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감독 선출을 위한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이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은 또 제시 마시 감독을 논의할 때는 서술로 기재된 구체적인 전표를 축구협회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위원들은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홍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 사인 때는 점수표나 회의록 채정 결과 등이 일절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축구협회 측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박주호 열사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발언을 잘했고 홍명보 낙하산 감독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등 예의 바르게 소신껏 행동한 점에 대해 칭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명보 감독은 선배라는 놈이 박주호 열사로 인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추행을 보이고 있어 더욱 홍명보의 인간미를 알 수 있다며 추하다, 추해,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박주호 전 정강회 위원은 요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열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입장하자 박주호 열사가 먼저 일어나 악수를 청합니다. 홍 감독은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에 응했는데 박 전 위원과 눈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축구협회에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박 전 위원은 어제 국회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축구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 감독이 전력 강화 위원들의 투표에서
최다표를 받았기 때문에 선임된 거라는 축구협회 측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1순위 감독 후보였다 무산됐던 제시 마시 감독의 경우와 홍 감독 논의의 경우가 전혀 달랐다는 건데요. 박주호 열사는 제시 마시 감독 논의 때는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차, 9차, 11차의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야기도 있었다며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은 10차 전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위원들의 투표에 대해 감독을 최종 결정하는 투표는 아닌 것으로 이해했고 심지어 복수 투표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박주호 열사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감독 선출을 위한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이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은 또 제시 마시 감독을 논의할 때는 서술로 기재된 구체적인 체전을 축구협회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체위원들은 이 같은 증언을 토대로 홍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 3인 때는 점수표나 회의록 최종 결과 등이 일절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축구협회 측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박주호 열사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발언을 잘했고 홍명보 낙하산 감독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등 예에 바르게 소신껏 행동한 점에 대해 칭찬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명보 감독은 선배라는 놈이 박주호 열사로 인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눈도 안 마주치는 추행을 보이고 있어 더욱 홍명보의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다며 추하다, 추해, 부끄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선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3선 연임을 승인해준 스포츠공정위원장과 골프를 친 의혹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위원은 체육단체의 협회장은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스포츠공정이 승인을 받은 직후 당시 스포츠공정위원장이던 김병철 위원장 등 8명을 정몽규 소유의 원주 오크밸리로 초대해 골프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번 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수 위원은 3선 승인을 받고 불과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 공정원장을 불러 골프를 접대한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일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정몽규 회장의 사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는데요.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사선을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화되면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국민 여론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퇴진을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10월 22일 국감 때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회장이 그 전에 입장 표명을 할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의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1차 전력강화위원회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이 행정적인 착오,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10차 전력 강화 위원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임생 총괄 이사가 맡았던 11차 전력 강화 위원회와 최종 감독 선임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류를 듣고 느끼고 인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 결정 과정을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국회에서 회의록을 듣고 봤다. 개인적으로는 10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11차에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 강화 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 그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차 전력 강화 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 강화 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점은 감독 사임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다면 언젠가는 경질이 된다. 내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홍명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자신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홍명보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 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AC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 동원해서 약 1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시행했으며 6월에 네덜란드의 온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 고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C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아하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운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운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정감사가 복마전 같은 축협 내부 비리에 대해 청문회를 시작하자 반전에 대반전을 거듭하며 쏟아져 나온 숱한 장면들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정몽규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답변 태도에 대해서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정몽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인지 의심스러운 장면이 한둘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런 지성을 가진 자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회 회장이 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국내 축구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다수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청문회에서 가장 빛난 스타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청문회장에서 저렇게 강하게 소신 발언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언급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화제를 불러온 대한민국 축구협회 국감장에 이모저모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임생 기술위원회 이사가 홍명보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추궁하던 강유정 국회의원은 이임생 기술위원회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를 받았습니까?
거습 이사회 결의 자 회장님께 여고 있습니다. 예, 그 이사회 결에 있었습니까? 지금지 관행상 그 이사회 결에는 선임한 그 보안을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선임한 다음에 추추 추임받습니다. 받았네.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도 있어요. 맞아요. 가능해요. 그래서 회장의 처리 후 사후 결의가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까? 호모모 감독 선임 이후에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상 어디에도 이임생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위하신 거예요? 잘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고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 추천을 한 거로 해고 위원회 말고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사회하고 전력강화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회장님 구분 못하십니까? 이사회 따로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돼야 돼요. 근데 그 전략과 이내에서만 서로 이렇게 저렇게 위임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관의 위입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팬들은 정규가 강유정 의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를 분하지 못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감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그 절차 자체를 모른다. 충격적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강유정 의원은 이어서 정몽규 회장의 자격 문제를 지적해 현장에 있는 축구 관계자들의 입을 모두 다물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염려를 이렇게 끼치고 피로감을 들여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해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인정했습니다. 자, 축구협회 정관 제29조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7조, 사회적 물의협회나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도교육회 및 그 회원단체로부터 않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그 밖에 적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축구표관입니다. 자, 3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제2조 제5 과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이 장면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인지 능력이 일반인의 평균치를 위해 중간중간 자료를 뒤지하는 모습을 목한 많은 축구 팬들을 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논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정규가 언론에 노출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날 최고의 스승정기도 하지만 사실 이날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아닌 참고인으로 이 국감에 들어온 남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해설위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딱 2번의 기회를 부여받는데 이 짧은 연설이 명연설로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 조작을 그렇게 사면서 안 되죠. 그러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 위원들에게 발표와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빨리 올림픽 진주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 올림픽을 이끌어야 된 황선원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 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주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감독,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계 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는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박문성 해설위원이 하는 일이 축구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축격 관계자들과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을 텐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용기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박문성 해설위원의 해설에는 호불호가 갈리나 적어도 국감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작심하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은 생계가 걱정될 정도이다. 축협이 박문성 해설위원을 상대로 또 어떤 쓰레기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저런 용감한 사람들은 국민들이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해설위원은 또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축 인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왜 안 와 무인의 태도를 보이는지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몇몇 팬들은 저 짧은 시간에 군더더기 없이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몇 마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짧고 굵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답변을 정말 많이 가다듬은 흔적이 보인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축은 문성이 눈에 가시 같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감장에서 정규는 박문성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60만이 기존 언론들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축협에서는 박문성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때문에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번 기회에 축협의 쓰레기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다음에 또 저런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